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는 2024년 마지막 조용한 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들어오신 방에는 독서를 위한 의자가 놓여 있고요. 여느 때처럼 테이블에 놓일 3권의 책을 골라주신 게스트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12월 조용한 생활의 사서는 박태웅 의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녹서 포럼이라는 네. 그룹 만들어서 의장하고 있습니다. 예. 녹서 포럼은 공론회장? 이렇게 녹서 된 공론회장입니다. 네. 네. 설명을 드리면 네. 그 백서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화이트 페이퍼. 네네. 표지가 흰색이다. 네. 녹서는 표지가 녹색이에요. 그린북. 네. 네. 그린 페이퍼. 그린 페이퍼. 네네. 그 유럽연합에서 가지고 있는 제도인데 우리는 백서를 만든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 몇 명 모아서 그냥 자기들만의 회의실에서 뚝딱 해서 네. 끝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내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다. 그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으로 꼭 함께 풀어야 될 중차대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들에 답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요. 질문을 그래서, 모으는군요. 네, 가령 4차 산업혁명 시기입니다. 라고 하면 4차 산업혁명 시기라는 게 우리한테 던진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해야지 올바른 해결책 혹은 실행 방안을 갖게 될까요? 라고 물어요. 각계각층의 질문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받으면 그걸 몇 달 동안 작업을 해서 왜 이 질문인가를 정리를 해요. 주최 측에서요? 네, 이런 맥락에서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네.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게 그린 페이퍼예요. 녹서예요. 네. 그래서 그 녹서를 다시 각계각층에 던지고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네. 그런데 그 기간은 2년쯤 돼요. 그리고 백서를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작업이 우리가 가장 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 또 좋은 질문에는 답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정설이 있잖아요. 사실은 훌륭한 질문이 훌륭한 답을 끌어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눈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느닷없이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했어야 될 일들을 굉장히 많이 건너뛰고 빠뜨렸다. 그래서 그 건너뛰고 빠뜨린 것들을 제때 채워넣지 못하면 눈떠보니 후진국이 도로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취지로 쓴 책이었어요. 아니, 이 선지자십니까?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자. 네. 이를테면 그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 중에 나한테 1시간이 주어진다면 55분을 문제를 정의하는 데 쓰고 나머지 5분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8년도에 네. 더 이상 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이가 드니까 점점 더 돈보다 시간이 비싸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사회 받은 게 많으니까 녹서 포럼 같은 일을 하면 그래도 조금은 돌려주고 죽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녹서 포럼 의장을 하기로 한 거고요. 그렇다면은 포털에 여론 게시판하고도 다른 거고 언론으로서 기능하는 일전에 사라진 얼룩소하고도 또 다른 거군요. 그렇죠. 지금 우리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질문이 뭘까요?를 물어보는 거고요. 네. 첫 번째 하고 싶은 것은 질문을 객체화하는 겁니다. 객체화요? 밖으로 끄집어내서 모든 사람이 같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질문들을 갖고 있어요가 지금 각자의 마음속에 내면화되어 있잖아요. 네. 서로 비교해보거나 대조해보거나 확인해보거나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끄집어내서 공감하게 하는 거. 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혹은 내가 미처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가장 중요한 질문이구나. 이게 이제 바깥으로 나와줘야지 볼 수 있거든요. 네. 계열사로 백서 포럼은 없어도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는 지나치게 많은 백서가 있다고 생각해요. 백서만 많다. 녹서가 없는 백서가 너무 많아서 왜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가요 왜요 이거 있잖아요. 저는 그걸 굉장히 시대적인 예.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냐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문제를 정의하지 않고 네. 해답을 내놓으면 동의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녹서 없는 백서로 가득 찬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라고 봐요. 그렇게 파악하시는군요. 네. 사회에서 받은 것이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언론인이셨고 네. 그다음에 엠파스라는 포털에서도 일을 네, 하셨었죠. IT 업계에서 20년 넘게 일을 했죠.
근데 이거는 진짜 곁다리 질문이지만 저 그 의장이란 직함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제가 아는 의장은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 있으시거든요. 의장하고 뭐 회장 대표라는 이름의 뉘앙스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릅니다. 회장은 사실은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있잖아요. 네. 그 이사회의 대표가 의장이죠. 이사회 네. 의장. 아, 그리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장, CEO가 있고. 네. 방시혁 의장과 유일한 차이는 재산 차이입니다. 그 누구하고도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누가 나오더라도. 대부분의 의장들하고 저하고 이제 아. 유일한 차이가 재산 차이입니다. 역할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자 생활하고 IT 업계에서의 커리어를 비교하면 이제 IT 업계 커리어가 더 긴. 훨씬 길죠. 그렇죠. 최근에 관심사는 단연 인공지능이신가요? 그러면? 아, 사실은 제가 미디어가 바뀔 때마다 네.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계속 봐왔잖아요. 네. 근데 챗GPT가 나왔을 때 제 첫 느낌이 큰일 났다였어요. 이전까지 본 적이 없던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했는데 얘가 또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텐데 네. 문제는 이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어려워져요? 왜 우리가 뭐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여야 되는데 이런 말 한참 했잖아요. 예. 근데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여가거나 혹은 갖게 되고 있는 와중에 AI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네. 월등한 것이 나타났다. 네, 근데 AI 리터러시는 디지털 리터러시하고 비교할 수 없이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얘는 명백히 그전에 어떤 미디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갭이 굉장히 현격히 네. 커졌다. 와, 망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때 정말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요. 한 달에 AI 관련한 논문이 몇천 개씩 튀어나올 이야, 때였어요. 대단하군요.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갈 도리는 없고 마구 하고 있으면서 이게 갖는 의미를 설명을 하고 싶다. 하긴 그 마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네네네. 매일 그 영어로 된 AI 관련 아티클 논문들을 제일 적게 읽었을 때가 5개?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3 때 이렇게 했으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그래가지고 박태웅의 AI 강의라는 책을 쓰게 된 거고. 네. 그리고도 계속해서 나오니까 1년이 지났는데 앞에 책이 너무나 낡은 책이 돼버려서 1년 사이에. 1년 만에. 그래서 얘를 썼는데 얘라 함은 박태웅의 AI 강의 2025를 썼는데 얘가 지금 420페이지짜리인데 실제로는 500몇십 페이지 썼어요. 그런데요. 3분의 1 정도 썼는데 GPT-4 Omni 나오고 그 사이에 코펠러 쓰는 사이. 플러스 PC 나오고 애플 인텔리전스 나오고 해서 제가 편집자한테 연락을 했죠. 미안한데 다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앞에 3분의 1 썼던 원고를 다 버리고 네. 아유 어떡해. 새로 쓰는데 마지막 탈고할 때까지 엄청 긴장되는 거예요. 또 뭔 일이. 뭐가 또 큰 게 나오면 새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탁 던지고는 이제 모르겠다. 나 이제 폭탄 터져도 할 수 없다. 오늘도 몇 개나 나왔어요. 구글 제미나이 2.0 플래시 나왔는데 그게 또 성능이 너무 좋아요. 에이. O1 프로 나온 지가 이틀 됐거든요. 이놈들은 잠도 안 자나? 야, 그 말로 딱 요약이 되네요. 잠도 안 자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보통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책 3권을 권해주시는 걸 약속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3권의 책을 아우르는 주제는 디지털화된 세계의 현재와 미래 이렇게 저는 전달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확정을 해도 맞을까요? 그새 또 네, 며칠 크게 사이- 보면 미디어 이해라는 맥클루언 책 제목이 가장 어울릴 것 같고요. 아, 이게 너무 개론스러운 제목이라서 아, 그렇긴 합니다. 변화하는 미디어의 이해. 뭐 네네네.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은 3권의 책을 일단 제목을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마셜 맥루한의 미디어 이해, 박태웅의 AI 강의 2025, 네, 신간. 그리고 미래의 교육 올린. 미래 교육 올린 이 책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 국내에서 나온 책인가요? 네, 국내 책입니다. 저자도 저자는 한국 사람이에요. 조봉수 예. 선생님. 2017년도 책이니까. 아, 조금 오래됐네요. 예. 아, 알겠습니다. 맥루한은 무려 1964년도 책입니다. 굉장히 스팬이 넓어요. 오늘 예. 책들이. 네. 먼저 첫 번째 책 미디어의 이해. 책은 안 읽더라도 뭐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든가 몇몇 맞아요. 경구들은 다 네, 알고 있는 경구는 책. 다 알고 있죠. 네, 그런 책인데요. 어떤 책인지를 얘기를 하고 지금 이 시점에 64년도의 책을
다시 꺼내서 권하시는 이유를 들어보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네. 64년도에 이미 인터넷이 나타났을 때의 세계와 그 이후의 세계까지를 완벽하게 예측을 하고 있다. 너무 놀라웠어요. 저도 대학 때 읽었을 때보다 이번에 이 책 골라주셔서 다시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AI가 나타났을 때의 세계까지를 정확히 예측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최소한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생성에서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소멸시키며 우리의 중추 신경계 자체를 전 지구적인 것으로 확장하고 있다. 매우 빨리 인간 확장의 최종 국면, 즉 인간 의식을 기술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와, 인공지능 이야기 같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우리의 감각과 신경을 확장했던 것처럼 이제 깨달음이라는 창조적 과정도 인간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집합적이고 협동적인 형태로 확장될 것이다. 이게 그냥 AI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64년도에 쓴 글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네. 19세기적 인식 방식이라는 족쇄를 차고 발을 질질 끌며 21세기를 향해 가는 인류를 보았다. 그리고 최초의 미디어들은 부족화되어 있던 네. 사람들의 삶을 이제 중앙집권화 내지는 예. 집중을 시켰는데 이제 새로운 미디어들은 다시 파편화를 하는 방향으로 거꾸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 유튜브가 하고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수만큼의 유니버스가 생겨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또 맥루안이 뭐 무조건 새로운 것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네, 맞아요. 세상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는 도구이고 뭔가를 가능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 도구를 씀으로써 인간이 갖고 있는 본래적 기능 어떤 것이 쓸 수 없게 되기도 한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이제 디지털 디톡스를 얘기한다거나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을 벌써 뭐 60년 전에 다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퇴조해 가는 기계 시대에는 우리가 그리 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많은 일이 가능했다. 모든 것이 느리게 진행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이 상당한 시간 뒤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행위와 반응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실제로 우리는 신화적이고 통합적으로 살고 있다. 그러나 사고방식은 전기 이전 시대의 낡고 파편화된 공간과 시간에 머물러 있다. 여기서 이제 신화적이고 통합적으로 살고 있다. 이 표현은 시간이 순차적으로 흐르지 않고 통합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현재와 과거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레vi 스트로스 같은 경우도 시간의 측면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 속에 공존한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그런 때의 맥락에서 신화적인 건데 사실은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돌아서면 뭔가가 나와 있고 그게 즉시 사회 전체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돌이킬 수가 없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러나 사회는 바뀌고 있고 근데 그거는 정말 어떤 무기력증을 불러올 수가 있고 성찰을 불가능하게 포기하게 만들죠. 만들 수 있잖아요. 일단 그런 게 걱정이 되네요. 이 책은 구성이 이제 1부는 좀 개괄적인 이야기이고 2부는 문명을 구성하는 사물들 뭐 옷이나 뭐 집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쭉 그런 얘기를 것들도 해놨어요. 미디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들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저자의 의도가 보이시나요? 이런 식의 좀 특이한 구성을 취한 게? 이분이 이제 비유를 너무 근사하게 들어서 글을 너무 잘 썼더라고요. 해석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근사한 거죠. 근데 이 책을 읽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걸 언제 깨닫게 됐냐면 오픈AI의 샘 알트만이 AI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난번에 쫓겨날 뻔하셨던 그분 샘 얼트만. 오픈AI의 CEO 샘 알트만이 다음번에 나올 AI는 확장이 아닐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에요? 도구가 익스텐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맥루안이. 연장. 네네. 신발은 뭐 발의 익스텐션이고 차는 다리의 익스텐션이고 옷은 피부의 확장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이 확장된 것으로서의 도구 혹은 미디어라는 의미로 확장인데 샘 알트만이 앞뒤 없이 그냥 인터뷰하면서 AI는 더 이상 확장으로 그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독립된 파트너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인 즉슨
더 이상 인간의 도구라기보다 같이 일하는 네네. 존재가 될 네네. 것이다잖아요. 그런 뜻에서 아마 확장이라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이게 아마 맥루한의 확장이라는 그 의미로 썼을 거다. 아마도 그렇겠죠. 네네. 그만큼 이제 맥루한의 미디어 이해가 폭넓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책이 계속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강의할 때 늘 미디어 이해를 꼭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마주친 사태를 해석하는데 이 책만큼 훌륭한 가이드가 없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예전에 읽었을 때랑 다르게 읽힌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해도 네, 맞아요. 과언이 예. 아니겠네요. 예. 지금의 젊은이들한테도 그냥 고전 읽기가 아니라 지금 긴급한 독서로서 권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름 아닌 미디어의 내용 때문에 그 미디어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방해를 받는다. 이런 것도 너무 훌륭한 메시지인 게 AI가 나타나서 사회를 충격적으로 바꿔놓을 텐데 네. 사실은 그 AI가 내놓는 화려한 컨텐츠들, 성과들 때문에 AI 자체를 들여다보는데 너무 큰 방해를 받는 거예요. 눈가림이 되는. 소라 같은 동영상 만드는 솔루션을 보면 너무나 압도적으로 훌륭한 동영상을 토해낸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동영상을 보느라고 AI를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O1 프로 그저께인가 나온 거 보면 박사급 추론을 너무 멋있게 하고요. 코딩을 정말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압도적인 코딩에 경탄하는 사이에 AI는 못 보게 되는. 그 말을 우리는 다름 아닌 미디어의 내용 때문에 그 미디어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방해를 받는다라는 짧은 문장으로 완벽하게 표현하니까 네. 그게 64년도에. 혹시 이분 시간여행자?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때는 PC통신도 없었을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전화 겨우 할 때인데. 네.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이 하고 싶었던 말은 새로운 미디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등장할 텐데 네. 너는 끊임없이 그 내용 때문에 미디어를 못 보게 될 거야. 그러지 마. 새로운 미디어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은 계속해서 등장할 수밖에 없어. 네.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비극을 겪을 수도 있어. 라는 해설서 네. 혹은 경고문. 그러니까 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보지 마. 미디어가 메시지야.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그렇군요. 근데 엄청난 영상을 순식간에 만들어내고 박사급의 논리를 발명해내고 이런 걸 보면 그런 거에 현혹되기가 참 쉽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지금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핫한 미디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AI는 스며드는 기술이어서요. 네.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AI가 무슨 일을 하나요라고 물어보면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잠재된 패턴. 그런데 인간의 모든 인지 활동에서 반복된 패턴이 없는 일이 있나? 그렇죠. 모든 것이. 왜냐하면 인간의 인식 활동 자체가 패턴 찾아내는 일이거든요. 네. 점을 2개 찍고 그 밑에 반원을 그리면 우리는 웃는 얼굴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지극히 추상적으로 패턴을 만들어내는 게 인간의 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지 영역에 관한 모든 일들이 사실은 잠재된 패턴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AI가 모든 걸 대체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모든 AI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AGI가 도달하게 되면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을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의 지능이 아주 여러 가지 면이 있잖아요. 물리, 수학, 시, 소설, 작곡, 작사. 인간의 지능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을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불러요. 그게 오면 적어도 일에 관한 하는 사람이 할 게 없을 거다라는 게 공통된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모든 일로부터 해방이 돼서 놀면 된다가 있을 수 있고 그 일을 다 뺏기고 굶어 죽게 될 거다 혹은 쓸모없이 돼서 하수도에 숨어 있으면 아노르드 슈왈체네거가 죽이러 올 거다.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스카이넷에서 네. 이렇게 밑줄 긋고 싶은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인류는 수세기 동안 전형적이고 전면적인 실패를 거듭해왔다. 미디어의 충격을 의식하지 못한 채 순종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미디어는 그 사용자를 벽 없는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인간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총을 갖고 있어도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미디어 하나하나는 모두 다른 미디어나 집단들을 꺾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인류는 소셜미디어에서 끔찍한 실패를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소셜미디어가 등장했을 때 인류는 그것을 친구들끼리 부질없는 채팅을 하거나 찍은 사진을 교환해 보는 정도의 미디어라고 인식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얘들이 사람들을 유튜브 채널 수만큼의 멀티버스에 가둬버리고 양극화를 해버리고 소녀들의 자살률을 2배로 높게 만들고 청소년들의 집중력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굉장한 괴물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네요. 돌아보니까. 필터 버블과 에코 챔버를 통해서. 필터 버블이 뭐냐면 필터가 여기서는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필터 버블은 이제 버블이 물방울이잖아요. 그 안에 갇혀 있는. 일단 유튜브에서 내가 태극기 부대의 주장을 하는 컨텐츠를 서너 번만 보고 나면 추천 컨텐츠가 다 그쪽이에요. 뭐 쇼핑 한 번만 해도 그렇습니다. 네, 쇼핑 한 번만 해도 그렇죠. 이미 내가 와이셔츠를 산 뒤인데도 며칠간 와이셔츠를 계속 봐야 되잖아요. 미친놈들이. 나는 샀는데. 샀다고 계속 얘기해요, 저도. 그리고 에코 챔버는 일부러 인위적으로 메아리가 울리게 만든 방이에요. 에코 체인버. 에코 체인버. 그러니까 내 생각만 계속해서 확대 강화하게 만드는. 아, 그런 의미구나. 내 말을 내가 계속 듣게 되는. 그러면 점점 이제 확신범이 되어가는. 그러니까 자기만 에코 챔버에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사방에서 나와 똑같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전 우주가 나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게 에코 챔버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극우 파시스트 정당들이 1등 아니면 2등을 해서 연정에 참가할 만큼의 지분율을 갖게 됐고 미국에서는 트럼프라는 역사상 최고의 파퓰리스트가 2번째 정권을 갖게 됐을 뿐 아니라 공화당 전체를 실효지배해버렸잖아요. 아,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와 극우의 득세, 뭐 신자유주의의 득세, 이게 미디어 온난화 같은 현상하고 직결돼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군요. 그래서 우리는 소셜미디어의 참혹한 실패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채로 그 위에 AI라는 강력한 미디어의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싶을 때가 있는데 이제 전기 기술이란 말을 쓸 때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젊은 독자들이. 그러니까 64년도의 전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걸 모르잖아요. 64년도의 전기가 뭐였는지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64년도의 전기가 뭐냐면 그전까지는 우체부가 말을 타고 와서 뭔가 소식을 전해야 됐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실시간으로 라디오가 실시간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전화가 되는 거 라디오가 되는 걸 보고서 이미 인터넷과 AI가 왔을 때 어떻게 될지까지를 다 봤으니까 미친 사람인 거죠. 이분이 텍스트가 등장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냐를 서술한 부분도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활자요? 네. 이야기로 전승됐을 때는 부족 단위가 될 수밖에 없죠. 네. 그 말이 전달될 수 있는 범위, 기억이 공유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니까. 구어 문화일 때. 네. 구어 문화일 때는 그게 부족적일 수밖에 없는데 활자가 나타나면서 부족을 뛰어넘는 놀라운 미디어가 생겼고 그게 부족 사회를 해체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게 서술되잖아요. 네. 꼭 사회과학도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감탄하면서 읽으실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또 그런 부분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뭐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그의 전임자를 예술 형태로 만든다. 그거 너무 멋있죠. 저도 적어 왔어요. 저거 읽어드리면 새로운 환경은 오래된 것들을 예술적 형식으로 바꾸어 놓는다. 글쓰기가 새로운 것이었을 때 플라톤은 이전의 낡은 구어적 대화를 예술 형식으로 탈바꿈시켰다. 또한 인쇄술이 새로운 것이었을 때 중세는 예술의 한 형식이 되었다. 기술산업 시대는 야코프 브루카르트의 작업에서 볼 수 있듯이 르네상스를 예술 형식으로 변화시켰다. 이런 것들도 정말 통찰력 있는 아름다운 표현이죠. 지금 무슨 팬미팅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 의장님의 최애책 중에 한 권임이 틀림없는 맥루한의 미디어의 이해를 여러분들한테 맛보기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책과 연결을 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두 번째 책, 박태웅의 AI 강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